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 부부가 처음으로 한국 아파트에 발을 들인 그날, 그들은 거실 바닥에 앉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몸 깊숙이 퍼지는 따뜻함에 눈물이 고였고, 왜 미국엔 이런 집이 없었지 탄식이 터졌습니다. 지금 미국 시니어들 사이에 한국 온돌 열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존슨입니다. 연방교통부에서 부국장으로 35년간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죠. 아내 메리는 지역교육청에서 국장을 지냈어요. 우리 부부는 평생 미국에서만 살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우리 아들 마이클과 며느리 수진 때문이었어요. 마이클은 한국계 미국인인 수진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수진이 계속 한국에 한번 와보시라고 권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꼭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온돌 문화를 직접 느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메리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더욱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머물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하더군요. 2024년 12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생각보다 춥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이 한국은 실내 난방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아들 내외가 안내해준 아파트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32층짜리 신축 아파트의 1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부터 따뜻했어요. 이 건물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발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으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보통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한국은 다르다는 걸 알았죠. 어머님, 바닥이 어떠세요?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메리가 어머,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라고 놀라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닥에 손을 대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첫날 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침실로 안내받았는데 침대가 바닥에 낮게 깔려 있더군요. 한국식 온돌 침대예요. 바닥 난방이라서 이게 더 따뜻해요라고 수진이 설명해줬죠.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 다녀야 하는데 여기서는 맨발로 다녀도 전혀 춥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기분 좋게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 바닥 정말 신기해. 메리가 바닥에 누워보더니 감탄했어요. 저도 따라서 누워봤는데 마치 거대한 전기 담요 위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담요처럼 국소적으로 뜨겁지 않고 온몸이 고르게 따뜻해지더군요.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 때문에 자주 깨곤 했는데 그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3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죠. 메리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내 무릎이 이렇게 편한 게 언제적이야? 평소 관절염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했던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더군요. 잠들기 전 늘 무릎을 주무르며 신음하던 메리가 그날은 편안한 표정으로 곧바로 잠들더군요. 둘째 날부터는 아예 바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보다 바닥에 앉아 있는 게 더 편했거든요. 수진이 한국 사람들이 바닥 생활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더군요. 왜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지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 집에서는 히터나 벽난로로 공기를 데우는데 여기서는 바닥 자체가 열원이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편안했습니다. 발가락부터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금세 따뜻해지더군요. 메리는 이제 왜 아시아 사람들이 장수하는지 알겠어라고 말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마이케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35년간 교통 인프라를 다뤄온 엔지니어로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궁금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리의 관절통이 눈에 띄게 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무릎이라며 신음하던 메리가 어머, 오늘은 무릎이 괜찮네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넘게 책상에 앉아 일하면서 생긴 만성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여보, 이게 정말 바닥 난방 효과일까? 메리에게 물어봤더니 틀림없어요. 이렇게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답하더군요. 수진이 설명해 주길 온돌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아래쪽부터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관절과 근육에 좋다고 해요라고 말이죠.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밤에 잠들 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담요를 덮고 자도 발끝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발끝부터 따뜻하니까 금세 잠이 들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고 깊게 잤어요. 메리는 평소 새벽 2시쯤 무릎 아픔 때문에 깨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리처드, 당신 코골이가 줄었어. 메리가 어느 날 아침에 말하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평소 코골이가 심해서 메리가 잠을 못 잔다고 투정했는데 여기 와서는 코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깊은 잠을 자서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자 메리가 무릎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20년 넘게 복용하던 관절염 약을 하루 걸렀는데도 아프지 않다는 거였죠. 물론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끊으면 안 되지만 그만큼 효과가 확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라고 말했지만 메리의 표정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몸이 훨씬 유연해졌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근육이 이완되어서 스트레칭 효과가 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뻣뻣했는데 여기서는 한결 부드럽게 움직여졌어요. 수진이 한국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온돌 문화 때문이라고도 해요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느껴보니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평생 살았다면 관절과 근육 건강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마이클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온돌 구조를 설명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매우 친절했어요. 김 과장이라는 분이 직접 설명해주겠다고 나서더군요. 외국분이 온돌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이죠. 김 과장은 이 아파트 건설 때부터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어요. 김 과장이 보여준 건축 도면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바닥 아래 콘크리트 층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촘촘히 깔려 있더군요. 이게 바로 온수 온돌 방식입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 22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춰놓죠라고 답하더군요. 방마다 다른 온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메리가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온돌은 생각보다 경제적이에요. 한 번 데워지면 콘크리트가 열을 오래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실제로 보일러는 하루 몇 시간만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강제순환식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 기술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 한국 전통 온돌은 2000년 전부터 있었고 현대식 온수 온돌은 1960년대부터 발달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오래된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거라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김 과장이 친절하게 온돌 구조 사진들과 설명서를 프린트해줬습니다. 이걸 가져가셔서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번역된 자료까지 준비해주더군요. 미국 분들이 많이 문의하셔서 영어 자료를 만들어뒀어요라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메리에게 이 자료들을 우리 퇴직자 모임에서 공유하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35년간 연방정부에서 일한 동료들이 이 기술을 본다면 분명 놀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가기 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미국 정부 퇴직자 협회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방교통부 부국장 출신 리처드 존슨입니다. 최근 한국 방문에서 경험한 놀라운 난방 기술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했죠. 온돌 구조 사진들과 함께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자세히 적었어요. 특히 메리의 관절통 완화와 제 허리 통증 개선 경험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20년간 복용하던 관절염 약 없이도 편안했던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건강 솔루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라고 간조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댓글이 200개를 넘었어요. 정말 그런 효과가 있나요?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관심을 보인 건 교육청 출신들이었어요. 한 분이 우리 학교 건물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노인복지시설에 꼭 필요한 기술 같네요. 라고 했어요. 메리도 교육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환경보호청에서 일했던 동료는 에너지 효율성도 궁금합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김 과장에게 들었던 설명을 바탕으로 콘크리트가 열을 저장해서 하루 종일 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우 경제적이에요 라고 답했죠. 실제로 한국 전기요금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게시글 조회수가 5만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 퇴직자 협회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게시물이 되었어요. 협회 회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리처드, 이 내용으로 특별 세미나를 열면 어떨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메리도 교육청 출신 모임에서 비슷한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 온돌이야말로 노년 건강 최고의 솔루션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교육계 은퇴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들이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고위 공무원 출신 부부의 한국 온돌 체험담이 화제라고 들었는데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메리가 정말 좋은 기술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격려해줬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 이웃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제니퍼 김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기자였는데 온돌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더군요. 미국에서 온돌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화제가 되는데 전통 기술이 이렇게 관심을 받다니 정말 신기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제가 엔지니어 관점에서 본 온돌의 효율성, 메리가 체험한 건강상 변화,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기술 자료들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제니퍼 기자는 특히 경제성 부분에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고위 공무원도 감동한 한국 온돌, 미국 도입 가능성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란에는 우리 동네에도 이런 기술을 도입해달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언론사들의 연쇄 보도였어요. 시애틀 타임스에서는 한국 전통 기술이 미국 시니어층 건강혁명을 일으킬까? 라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추운 지역 난방의 새로운 대안, 한국 온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각 지역 언론사마다 지역 특성에 맞춰 다른 각도로 접근하더군요. 심지어 건축 전문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업계, 한국 온돌 기술 도입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 건설 회사들이 온돌 기술 수입을 문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텔레비전 출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특별한 한국 여행 체험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기술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메리도 함께 출연해서 여성의 관점에서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디서 온돌을 설치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국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세요라는 문의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 아파트 체험 투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는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35년간 살아온 집이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리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을 집에서도 느끼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먼저 한국 온돌 전문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시애틀에 있는 한국계 건설업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달 동안 찾아다녔어요. 업체 대표 박 사장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해서 설명해줬어요. 기존 바닥을 뜯어내고 온수 배관을 깔아야 합니다. 공사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했어요. 박 사장은 한국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와야 해서 비용이 좀 나가지만 품질은 보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이웃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리처드, 무슨 공사를 하는 거야? 이웃잭이 물어보더군요. 한국식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거야.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거들라고 설명해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심지어 몇몇 이웃들이 공사 과정을 구경하러 오기도 했어요. 공사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격자 형태로 깔고 그 위에 특수 콘크리트를 부어서 마감하더군요. 박 사장이 이 콘크리트가 열을 저장하는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특수 배합이에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2주 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온돌을 가동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따뜻함이 우리 집에서 재현된 거였습니다. 메리가 정말 한국에 있는 것 같아라고 감탄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바닥에서 잤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미국 정부 퇴직자 협회에서 정식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온돌 체험담과 실제 설치 과정을 강의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메리가 당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첫 강의는 워싱턴 지부에서 열렸어요. 1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300명이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강의장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했죠. 심지어 서서 듣는 분들도 있었어요. 강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한국 온돌의 역사와 원리, 둘째는 건강상 효과, 셋째는 실제 설치 과정과 비용이었어요. 특히 메리의 관절염 완화 경험을 이야기할 때
청중들이 가장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더군요. 질문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기존 주택에도 설치 가능한가요?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요? 겨울철 전기세가 줄어드나요? 모든 질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강의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역 퇴직자 협회에서도 강의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온돌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K-팝처럼 한국 온돌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었죠. 우리 집도 K온돌 설치했어요. K온돌 체험 후기 공유합니다. 이런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시니어층 사이에서 K온돌 주택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강의한 후 실제로 온돌을 설치한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더군요. 그분들이 또 주변에 소개하면서 확산되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와서 미국 내 온돌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장을 보내왔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건 여행업계의 변화였어요. 한국 아파트 살아보기 투어라는 상품이 생겨난 거예요. 미국 시니어들이 한국에 가서 실제 아파트에서 온돌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경험했던 그 놀라움을 다른 분들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였죠. 올해 들어서는 미국 건설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온돌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 회사들이 한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어요. 미래의 미국 주택은 온돌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모든 변화가 꿈 같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아들 내외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화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매주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메리와 저는 이제 온돌 전도사가 되었어요. 35년간 교통 인프라를 담당했던 제가 은퇴 후에는 주택 인프라 혁신에 기여하게 된 거죠. 한국 온돌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좋은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걸 실감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강의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역 퇴직자 협회에서도 강의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초청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온돌을 설치한 캘리포니아의 한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리처드 씨 덕분에 20년 만에 무릎 통증 없이 손자와 바닥에서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더군요. 메리와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교 건축학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주택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온돌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직접 우리 집을 견학하러 오기도 했어요. 젊은 건축가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메리는 요즘 온돌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려요. 동네 마트에 가면 온돌 할머니 오셨네라며 사람들이 반가워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며느리 수지는 아버님, 어머님이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셨네요 라며 웃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온돌을 알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함께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겨울에는 우리 집에서 온돌 체험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직접 온돌을 경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풀뿌리 운동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35년간 미국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일을 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온돌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